이 말 나오면은 내가 지금 호구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20만 킬로가 넘은 골프 7세대를 타는 아즈마 골프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망했어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댓글도 없고 채널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여자 대신 자동차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원래 하던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정비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용어가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법률, 세무, 노무화 같은 것들이 있고 중고차나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죠. 비대칭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퉁수를 맞기 쉬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면 나한테 공사가 들어오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판단이고 그렇긴 하지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정비소는 다시 안 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값과 공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비소 입장에서는 부품값은 비싸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수리를 많이 하는 게 수익 면에서는 되게 좋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간단한 수리는 안 하려고 하거나 원인을 수리하는 대신에 부품 교환만 하는 방법으로 수리 방향을 잡는 업체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부품값이 저렴해도 순식간에 교체가 끝나는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은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어컨 필터 교체죠.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직접 교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많은 운전자들이 에어컨 필터 교체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좋은 의도로 교체했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신 있게 저는 직접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상대방은 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의도를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교체했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 교체하고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때 한 5,000km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다음 과정을 보면 쉽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교환 주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순수한 의도로 보는 편이 맞고요. 하지만 5,000km나 3,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체 주기가 됐다고 말하면 애매한 거죠. 왜냐면 대부분 차량 매뉴얼에는 10,000km 또는 15,000km라고 되어 있고요. 6개월 또는 10,000km가 일반적인 교체 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정비사가 모를 리가 없겠죠. 모른다고 하면 직무유기고요.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면 에어컨 냉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에어컨 냉매를 매년 보충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에어컨 냉매가 사라지는 양이 있기는 한데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당연히 제 골프 7세대는 2014년식인데 한 번도 에어컨 냉매를 보충하지 않았어요. 에어컨 냉매가 사라지는 건 냉각 라인에 구멍이 났거나 연결 부위 어딘가가 헐거워져서 냉매가 빠져버리는 경우죠. 에어컨 관련 라인이 꽤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미세한 구멍을 찾으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형광색으로 미세한 구멍을 쉽게 찾게 해주는 기체도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매만 보충해주는 정비소도 있어요. 물론 냉매 보충 후에는 시원해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냉매가 사라지면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 정비소를 다시 가겠죠? 하지만 한참 뒤에 간다면 원래 냉매 보충은 매년 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대로 된 정비소라면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하겠죠. 한마디로 엔진 플러싱은 청소 용액을 넣어서 엔진에 때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플러싱의 목적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오래돼서 엔진 오일에 산으로 쌓여있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는 이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퇴적물이 녹아서 오일 스크린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오일 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다행히 이렇게 되면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과 함께 플러싱 용액을 만드는 발보리는 이런 문서를 공개했어요. 내용을 보면 주행거리가 16만 km가 넘은 엔진에만 플러싱 용액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작업 후에 엔진 오일 팬에 있는 오일 스크린이 막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환 주기를 맞춰서 엔진 오일을 잘 교환해 왔다면, 그리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면 엔진 오일 플러싱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엔진 오일 교체할 때 무조건 플러싱을 해야 한다는 업체는 필요 없는 것을 권하는 업체일 확률이 높죠.
처음 보는 엔진 오일을 권하는 정비소들이 있어요. 당연히 좋은 오일이란 이야기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뭐 심지어 합성률 100% 어쩌고저쩌고 이 말 나오면은 내가 지금 호구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현대 기아차조차 순정화 엔진 오일은 합성유거든요. 이것도 모르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엔진 오일이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알 수 없는 엔진 오일은 그 정비소에 큰 마진을 가져다 주는 제품일 확률이 높아요. 엔진 오일은 순정이나 한 번쯤 들어본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어떤 엔진 오일을 쓰느냐보다 자주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환 주기는 어쩔 수 없는 소비자의 선택인데 늦게 교환하는 것이 문제지 빨리 교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아울러 교환 주기가 안 지났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줘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산화가 되기 때문이죠. 정비를 받은 후 수리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주행할 때 웅웅거리는 소음이 커서 갔더니만 타이어 문제라고 해서 큰돈 들여서 타이어를 다 바꿨는데 문제는 계속되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호보 베어링이 문제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행거리 6만 km 미만이라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라면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청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기준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준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는 꽤 차이가 있겠죠. 지금까지 정비소에서 당할 수 있는 눈탱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물론 모든 정비소가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는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의도에서 물어보거나 필요한 정비 항목을 권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참고는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마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